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발전소의 대표 이기관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 자료 준비를 영어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준비를 했었는데 청중분들이 모두 한국 분이신 것 같으니까 한국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점은 그 마이크로 발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과는 조금 다른 그 마이크로라는 말을 붙었으니까 조금 작겠죠. 그것이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회사 부스는 지금 저쪽에 A2122번 부스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그쪽에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원래 두리기전이라는 모기업에서 시작을 했고 신규 사업부가 이제 작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화면을 먼저 좀 봐주십시오. 제가 제목을 메가시티 앤 마이크로 솔라라고 지었는데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도시가 지금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전형적인 이제 메가시티의 하나입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고 저쪽이 이제 엑스코 우리가 있는 현장이고요. 자, 이 하늘에서 본 이 위성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굉장히 빽빽하게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주택들도 굉장히 많고요. 도로도 거미줄처럼 놓여져 있고 아파트들도 고층 건물들도 많이 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솔라 발전을 위한 공간, 어떤 충분한 공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라는 곳이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간을 두고 벌이는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라를 놓으려고 해도 어떤 솔라 사업자들이 대부분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임야죠. 지가가 싸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친환경 산업인 솔라 발전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나무를 베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송전 거리가 길어지니까 송전 손실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규모 발전과 대규모 소비지죠. 대규모 소비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 우리의 메가시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1층도 모자라서 이제 층을 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정을 가지고는 있어요. 비를 피하는 천정은 있지만 지붕을 가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서 지붕 가지신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근데 솔라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루프탑 솔루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루프탑에 솔라를 놓습니까? 자, 우리의 주거 문화는 이렇습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전세 혹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옮겨가면서 살고 있죠. 이게 우리 도시의 메가시티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솔라란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의 마이크로 파워 스테이션, 마이크로 발전소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기존에 존재하는 솔라는 이제 메가와트 솔라, 저 임야에 있는 전라도 이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혹은 임야를 깎아서 만든 곳에 존재하는 거고요. 공공입지라든지 그런 곳을 시설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킬로와트 솔라, 대부분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통해서 보급되는 솔라입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몇만 채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1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만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터가 100만 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제안하는 솔라는요, 바로 도시형 마이크로 솔라입니다. 일단은 저희의 주거 스타일에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제품의 개념으로 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가지고 DIY가 가능하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저희는 오히려 시공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DIY를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 추천을 드리는데도 어떤 솔라에 대한 지식이나 뭐 인식에 아직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일반 시민들이 그래서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실비를 받고 이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매우 작은 솔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품을 보고 와서 이게 얼마나 생산됩니까? 어떤 용량입니까?를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대답을 해드리죠. 그러면 피식 웃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적기 때문이죠. 예, 사이즈가 적으니까 발전량도 적고 효과도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리는 효과는 그런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솔라 발전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걸 노리는가? 많은 참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솔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 놓인, 학교 지붕에 높게 놓인 솔라는 어찌 보면 나랑 관계없는 솔라 발전입니다. 내가 알 필요도 없고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는 단지 뭐 소나무 몇 그루 줄였다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제 돈을 들여서 투자한 일부 돈을 투자한 이 솔라는 자기에게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셉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이제 몇 회사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컨셉의 제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마이크로 인버터를 활용하고요. 개통 연계점은 일반 플러그를 사용합니다. 솔라 패널은 어쩌면 뭐 주거 환경에 맞게, 그 나라의 주거 환경에 맞게, 혹은 그 지역의 주거 환경에 맞게 설계된 어떤 일정한 솔라 패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뭐 2장 혹은 뭐 4장 혹은 1장의 솔라 패널로 제품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인 점은 이제 플러그에다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통 연계형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개통 연계하자마자 바로 그 제일 가까이 있는 부하가 이것을 소모하게 돼서 그 상위 계통으로부터 전기를 덜 끌어다 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전에서 한전 전기를 덜 쓰게 돼서 계량기를 천천히 돌리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식도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기를 사용하는 입구라고만 생각했던 이 콘센트를 전기를 공급하는 자리로 사용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부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가정용 부하, 특히 냉장고 부하, 24시간 켜놓는 부하 같은 경우 이런 부하들에서 낮 시간 동안 전기를 절감해주게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유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송, 그리고 설치, 그리고 바로 플러그인 이렇게 3스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예입니다. 경기도 안산이고요. 200W 솔라 밑에 보시면 이제 50W 패널이 4개가 붙어 있고요. 200W 솔라가 아파트 하단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층간 거치를 저희 회사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의 조망권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 실제 발전량입니다. 저희가 이 발전량만 딱 보면 알 수 있듯이 1.0kWh 정도 생산한 날은 날씨가 맑은 날이었고요. 그리고 10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0.0kWh, 비가 아주 심하게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월간 생산량이 23.8kWh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10월은 태양광 발전이 좀 잘 되는 달이라서 한번 측정해 봤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포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집은 돈을 얼마라도 더 들여도 좋으니 최대한 설치할 수 있을 만큼 해주시오 라고 해서 아파트에 지금 2줄 보이시죠? 그래서 250W를 설치한 그런 현장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어쩌면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발전의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12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덕택에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까만색 이제 줄이 저희 제품이고요. 그래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금 한 라인에 이렇게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지자체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솔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가볍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이 좀 많이 증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꼭 아파트에서만 사시는 분은 아니죠. 빌라나 혹은 자기 집 마당, 좀 더 작은 공간, 3kW를 설치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 장 250W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병렬로 연결을 해서 뭐 최대 1kW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좀 더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제 가져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콘솔,
콘솔에다가 뭐 물이라든지 물통이라든지 뭐 흙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무게 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에는. 그리고 이제 이전할 때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이제 제품만 가져가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베란다에 세로 바를 난간을 이용해서 이제 패널을 잡아주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용인이라든지 뭐 부산에도 저희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저희의 사례가 이제 방송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뭐 이제 점점 인식의 확산을 통해서 많은 이제 지자체 주무관님들이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고 계세요. 뭐 안산에선 이렇게 했다던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대부분 다 이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왜 우리 시는 이런 걸 시행하지 않느냐 라는 민원에 의해서 그런 전화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저 이제 효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솔라의 효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효과는, 가장 직관적인 효과는 미터기를 천천히 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효과죠. 발전에 의한 세이빙이라는 게 효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타 다른 솔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낮 시간 동안 1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후 1시쯤에 발전량이 이제 피크에 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피크 전력 때문에 많이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총 발전량, 우리나라의 총 발전량을 이제 더하는데 1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세이빙함으로써 산자부에서 100W 줄이기 국민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W 이상을 한 가정에서 줄이는 혹은 생산량을 늘리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빨간색 줄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이제 소비 패턴입니다. 매일 이런 소비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발전소를 이 갭이 너무 적다고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밤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낮에 이 몇 시간 때문에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하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솔라, 뭐 저희 솔라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솔라도 마찬가지로 이 총 개통 연결을 통해서 낮 시간 동안에 피크를 완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그래서 얼만큼 생산하는가? 한 200에서 250W 사이 되는 이 용량의 솔라는 약 제품 모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평균 13kWh에서 30kWh 사이의 전력을 월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일반인들에게는 또 얼만큼 되는지가 이제 감이 잘 안 잡혀요. 냉장고 하나랑 비슷합니다. 소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혹은 대형 냉장고의 소비 전력은 24시간 부하이기 때문에 이 부채꼴 모양의 소비 전력 표에 월간 얼마 생산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시면 한 요 정도 소비량과 비슷하다. 그래서 냉장고 전력을 세이빙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이크로 솔라의 세 번째 효과입니다. 저희의 뭐 시공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제 보통 이제 태양광이 시공까지 들어가니까요. 그때 이제 제품의 가격을 8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제품 환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제품 환수 기간은 사용자마다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금 체계가 누진세 구간별 이제 단가가 너무 6배까지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기를 절약하지 않으시는 분이 환수를 빨리 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나라 요금제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태양광 산업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리드 페러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 500kWh 이상 사용자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만약에 50%다 한 4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면 그 환수 기간이 이제 절반으로 줄겠죠. 절반으로 줄어서 100kWh 구간대부터 보통 이제 8, 9년 정도의 환수가 되면 그리드 페러티라고 보니까요. 그때부터 그리드 페러티, 거의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그리드 페러티 구간에 도달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많이 혹시 정책 위반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참조하셔도 좋을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블랭크를 두어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 솔라의 진짜 효과입니다.
저희는 뭐 몇 킬로와트 생산됩니까? 본전은 얼마나 뽑습니까? 한국 소비자들은 본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2년이 넘으면 짜증을 냅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환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원래 한 400kWh, 월간 400kWh 정도를 소비하는 그냥 다소비 가구였어요, 저희 집이. 근데 이제 솔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제품을 설치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 계량기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미워지게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게 되면 옆집 계량기 돌아가는 속도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근데 나는 왜 이걸 설치했는데 계량기가 빨리 도는 거지? 그 이유는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에너지 의식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의식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는 약 250kWh입니다. 150kWh를 줄였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그냥 물건 팔라고 하는 말이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에너지 각성 효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농부가 밥을 남기지 않듯이 우리가 만약에 텃밭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자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에너지 생산자가 된다면, 내가 이 부하가 이 빔 프로젝터가 몇 와트를 쓰고 있지, 저 노트북은 몇 와트를 쓰고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소비를 굉장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고통을 줘서 소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소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굉장히 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생산의 기회를 줌으로써 에너지 소비의 패턴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산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도 다수 사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나 이제 미국은 이제 DIY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코스트코를 통해서 유통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기존의 솔라에서 한층 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마이크로 솔라가 뭐 한전과의 관계, 전기안전공사의 관계, 기존의 틀에서 어떻게 이게 불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은 아니고요, 무법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EU 의회에서 나온 첫 번째 결의안입니다. 그러니까 각국 EU 회원국들은 이런 마이크로 솔라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뭐 중소기업, 뭐 노동력 뭐 증진이라든지 뭐 태양광 산업 발전이라든지 하는데 효과가 있으니 각국의 규제를 풀고, 혹은 뭐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이 마이크로 솔라를 진흥하라는 내용의 발전 결의안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 단계씩 생겨나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사업도 이제 증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솔라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스는 저쪽 AB11이 아니라 A212번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발표는 여기서 짧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